오늘 세미나를 주최하게 된 온프리스크 대표 주대현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운데요. 이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저희가 그 의료기기 산업 분야에서 오토데스크의 다양한 설계 솔루션을 가지고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마련한 자리입니다. 최근 의료기기 산업은 점점 고도화되고 있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설계를 더 정밀히 해야 되고 제품의 안정성과 검증도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현업은 더 유기적이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설계의 도구 또는 단순히 CAD 프로그램을 넘어 전체 프로세스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인 솔루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세미나가 지금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실무에 작지만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발표 중 궁금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뒤에 있는 저희 팀원들에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더욱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준비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이렇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맡은 SCK 권오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오토데스크 제조 및 제품 개발 솔루션 관련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산업에 직접 종사한 경험은 없지만 인증 규제나 설계 변경 이력 관리 같은 부분은 다른 산업군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료기기 업계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거라서 이제 오늘 PDMC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업무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처음부터 바로 세미나를 하게 되면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퀴즈를 2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알고 계시는 분은 손을 들고서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제가 다음 중 실제로 존재하는 의료기기 이름은 정답을 외치시고 정답 예, 맞습니다. 우선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 이거 하나 좀 가져오시겠어요? 우선 이거 연습 문제였고 제가 지금 하나는 진짜 문제를 또 낼 겁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우선 한번 분위기를 풀고자 제가 준비한 문제니까요. 이거 진짜 문제를 할 건데 다들 핸드폰 한번 있으시죠? 핸드폰으로 QR 한번 찍어주세요. QR을 찍으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접속이 한 분씩 될 거예요. 접속이 되시나요? 거기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이 다음 문제를 내게 되면 먼저 클릭하시고 샌드라는 버튼을 먼저 누르시는 분이 답을 맞히시는 분이 1등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1등이 되신 분은 제가 또 동일한 상품을 준비했으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낼게요. 요거는 지금 이제 다비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수술용 로봇이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 문제였고 자, PDMC의 약자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떴을 텐데 여기에서 답을 누르시고 샌드를 먼저 누르시는 분이 1등일 겁니다. 지금 쭉쭉쭉쭉 하셨는데 답이 뭘까요? 지금 4번이 답이거든요. 그래서 4번 지금 1등 하신 분이 보자. 박재영이라는 분이 누구시죠? 예.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여기. 우선 제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첫 번째 세션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퀴즈를 좀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똑같은 링크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릴 거예요. 지금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하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똑같은 링크에서 지금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를 한번 써보실까요? 지금 1등으로 솔리드웍스를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있고 쭉쭉쭉 이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들이 뜰 겁니다. 기타 솔루션도 있고, 네, 솔리드웍스 지금 한 번씩 했고, 지금 오토캐드만 사용하시는 분, 네, 기타 프로그램이 또 많아요. 점점 치고 가고 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지금 5분밖에 참여를 안 하셨거든요. 둘레, 여섯, 여덟, 열. 둘레, 열여섯. 네, 한 20명 정도인데, 지금 아직 참여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늘 10명 정도까지만 한번 확인하고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기타 많고요. 오토캐드 많고, 네, 솔리드웍스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참여자가 5분밖에 네,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만 해볼까요? 네. 우선 지금 다양한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계신데, 오늘은 오토데스크 PDMC에 대한 제품으로 발표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우선 자, 오늘은 5가지 세션으로 제가 첫 번째 세션을 구성을 했는데, 먼저 의료기기 산업에서 어떤 과제가 요구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이어서 오늘의 핵심 주제죠. PDMC가 어떤 솔루션인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PDMC를 실제 의료기기 개발 프로세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설계부터 제조, 품질, 문서화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중심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 지금 사용하는 PDMC 사례에 대해서 또 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Q&A 시간을 준비했으니 혹시라도 중간에 궁금하신 점은 Q&A 시간에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의료기기 산업의 과제 요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4가지를 좀 추려보았는데요. 우선 의료기기 시장, 동양 및 경제 심화인데, 이전에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선 고령화, 정밀의료,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트렌드 때문에 의료기기 수요는 점점 더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훨씬 치열해지고, 단순한 제품 스펙 경쟁이 아니라 개발 속도, 품질 관리, 시장 대응까지 모두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ISO랑 FDA 같은 이제 규제 대응이 있는데요. 이제 고도화되는 규제 대응 때문에 이제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기사에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어떻게 설계되고 변경되었는지 그 모든 과정이 기록되고 추적 가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효율적인 설계, 문서, 제조 프로세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부 프로세스가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지 못하고, 설계팀은 CAD로 도면을 그리고, 문서팀은 따로 엑셀로, 그리고 워드로 인증자료를 만들고, 제조팀은 또 별도 시스템을 사용하고, 이런 환경들이 이제 부서들이 따로 움직이다 보니 변경사항이 생겨도 서로 연동이 되지 않고 여러 번 수정해야 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실제 기업의 공통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변경 이력 추적 미흡입니다. 우선 제품 설계가 바뀌었는데 이게 문서에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있죠. 변경사항은 설계 안에 있는데 문서는 예전 버전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설계 제조 간 데이터 단절이 있는데요. 설계팀과 제조팀이 사용하는 시스템이 달라서 이 부품 뭐에 쓰는 거예요? 라는 식의 커뮤니케이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조 쪽에는 최신 도면이 맞는지 확신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BOM, 문서, 인증 자료의 분산 관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BOM, 인증 문서, 설계 도면이 각각 따로 보관되는 상황이 있다 보니 이제 이런 비효율적인 문제는 결국 품질 리스크, 인증 지연, 개발 일정 차질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기기 산업은 기술뿐만 아니라 시스템과 프로세스 측면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자, 오늘 주제인 PDMC가 뭐냐면 아까 전에도 저희가 퀴즈를 통해서 답을 풀어보았죠. 이제 프로덕트 디자인 매뉴팩처링인데, 매뉴팩처링 컬렉션, 네, 요건데 우선 PDMC는 말 그대로 제품 설계부터 제조까지 필요한 모든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묶어놓은 통합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3가지로 구성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오토캐드가 있습니다. 오토캐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가지 단일 버전으로만 기억하실 텐데요.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에서 각 산업분에 이제 산업분별로 기계 설계에 특화된 미케니컬, 그리고 전기 회로를 위한 일렉트리컬, 그리고 건축, 플랜트를 위한 맵이라든가 맵3D 등 다양한 산업 버전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캐드 기반으로 작업했던 분들은 여기 있는 도구를 통해 도면 작업을 그대로 이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벤터하고 애드인인데요.
인벤터 기반의 3D 설계와 시뮬레이션 툴들입니다. 핵심이 되는 인벤터 프로페셔널을 중심으로 해석을 위한 나스트란, 캠으로 이제 가공 경로, 그리고 생성을 위해서 하고요. 그리고 조립 설계에 유용한 토러런스 분석, 그리고 공장 레이아웃을 설계를 위한 FDU, 그리고 볼트 베이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공장 설계, 그리고 데이터 관리까지 모든 3D 업무를 커버할 수 있는 라인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프로그램들인데요. 마지막 아래쪽은 이제 위에 있었던 프로세서들을 연결하거나 시각화에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는 퓨전도 있고요. 대규모 설비의 검토에 적합한 나베스웍스 매니지도 있고, 3d맥스, 그리고 리캡 프로, 그리고 렌더링, 그리고 드라이브 등 시각화 협업을 위한 도구들도 함께 제공됩니다. 자, 우선 PDMC 커버리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우선 빨간색 점 같은 경우는 PDMC 이외에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선 참고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우선 PDMC는 단순히 몇 개의 프로그램을 묶어놓은 게 아니라 제품 개발의 전 과정, 개념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그리고 시각화, 공장 계획, 제조까지 전반에 걸쳐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컨셉 디자인 단계에서는 알리아스와 같은 툴들을 통해 초기 형상이나 스타일링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주로 외관 위주의 디자인, 공면 설계, 모델링에 적합한 도구인데요. 이 제품은 PDMC 기본 패키지에 있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 구매가 필요한 툴입니다. 네. 그리고 제품 설계 단계는 이제 인벤터 프로페셔널이 중심이 되고, 이제 오토캐드, 리캡 프로 같은 툴들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인벤터는 이제 3D 설계, 조립품, 부품, 도면화까지 전반적인 제품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리캡 프로는 스캔 데이터나 포인트 클라우드를 불러와서 실제 환경 기반으로 설계할 때 활용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인벤터 안에 기본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지만 좀 더 고급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이 뒷장에서 더 상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토캐드 아까 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네, 간단하게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미케니컬은 기계 도면의 작성에 유리하고, 그리고 일렉트리컬의 이제 회로나 전기 설계 작업도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는 실험실이나 장비실 같은 공간 설계에, 그리고 맵 3D나 플랜트 3D는 배관이나 설비 레이아웃에 설계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렇게 분야에 따라 필요한 버전을 선택해서 좀 더 효율적이게 정확한 설계 작업이 가능하다는 게 PDMC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 인벤터 프로페셔널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처럼 구조가 복잡하고 정밀한 제품을 설계할 때 유용한 도구이거든요. 이제 프레임, 판금, 튜브, 그리고 케이블, 하네스 설계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이 생겨도 파라메트릭 방식으로 자동 반영되기 때문에 반복 작업이 크게 줄어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설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면화는 물론 렌더링이나 시뮬레이션까지 연계할 수 있어서 설계부터 검증, 문서화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아까 전에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게 인벤터 프로페셔널에 의해서 애드인되는 소프트웨어들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나스랑 같은 경우는 유한 요소 해석, FEM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데, 바로 뒷장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렌스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계할 때 조립 공차가 좀 중요하죠. 그래서 공차 누적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네스팅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조선 쪽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건데, 판재 자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재료 낭비를 줄이는데 이제 금액을 좀 세이브할 수 있겠죠. 그리고 팩토리 디자인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생산 라인을 배치하고 이제 공간 간섭이나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벤터 캠은 설계 데이터를 이제 가공 경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애드인 내용을 설명 좀 드렸습니다. 이제 나스트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나스트란이라는 이름 어디에서 온지 아시나요? 사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항공우주 나사에서 우주선 구조 해석을 위해 개발한 해석 기술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정확도와 신뢰성이 입증된 유한요소 해석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는 오토데스크 플랫폼에서 통합되어 인벤터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주요 기능은 이제 선형, 비선형, 구조 해석, 열 해석, 진동, 피로, 주파수까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의료기기처럼 안정성과 반복 수명이 중요한 제품의 경우 실제 제작 전 설계 단계에서 해석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와 완전히 통합되어 있어서 설계 데이터를 그대로 불러와서 바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리켓프로인데요. 우선 이미지들은 약간 의료기기랑은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스캔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공간을 사진이나 레이저 스캔으로 3D 데이터화해주는 도구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실제 공간이나 설비를 디지털 자산으로 캡처해서 CAD 환경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복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의료기기 쪽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우선 병원 수술실 구조, 클린룸 설비, 그리고 멸균 구역, 장비 배치 현황 등을 스캔해서 3D 공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 안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3D Max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우선 3D Max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게임 업계에서 좀 많이 사용합니다. 우선 그 시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인데 우선 제조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우선 주로 이제 고급 모델링, 렌더링, 애니메이션 작업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우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실제 기기의 동작 원리라던가 조작 방법을 렌더링,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줘야 할 때 이제 3D Max를 사용하곤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볼트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우선 볼트라는 것은 베이직이라는 제품은 PDMC 안에 있는 제품이고 프로페셔널은 따로 유료로 구입해야 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특히 이제 의료기기 산업은 ISO 13485나 아니면 FDA 규제처럼 설계 변경 이력이 추적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볼트를 쓰면 모든 설계 변경 사항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누가 어떤 수정을 했는지 로그가 남기 때문에 대응 품질 이력 관리에 매우 유용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선 이 프로페셔널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BOM 관리라든가 이제 변경 관리 그리고 외부 시스템 연계까지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설계 도면을 확인할 때 외부로서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볼트 베이직이랑 프로페셔널에 대한 차이인데요. 우선 베이직 같은 경우는 하얀색으로 보이는 기능들만 되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프로페셔널에서만 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설계자라고 하셨을 때는 우선 이 설계 파일에 대한 체크인이나 체크아웃도 중요하지만 버전 관리 그리고 이제 설계 변경 관리라던가 아니면 사용자 권한 관리 그리고 BOM 그리고 마크업이라던가 이제 외부에 나갔을 때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외부로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어 있으니까 볼트 프로페셔널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선 퓨전이라는 제품인데요. 퓨전은 통합 플랫폼입니다. 이제 CAD라던가 CAM, CAE는 물론이고 이제 전자 회로까지 PCB까지 한 환경에서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우선 퓨전은 설계 속도와 협업 효율을 정말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우선 최근에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JR 로봇, 소형 진단, 장비 개발 기업들이 퓨전을 통해 빠르게 이제 시제품까지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인벤터라는 제품과 퓨전이라는 제품이 유사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이 두 가지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인벤터라는 제품은 1999년도에 나온 제품이고 우선 로컬에서 구동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로컬에서 사용하는 환경이다 보니 컴퓨터에 대한 스펙이 좀 높아야 하고 하지만 지금 인터넷 연결이 끊어져도 데이터 손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관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로컬에서 하시겠지만 서버 환경을 통해 볼트 베이직 그리고 볼트 프로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반면 퓨전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스펙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클라우드다 보니까 우선 저장하는 대로 내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추가가 되는 게 아닌 드라이브에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종합하여서 이제 우선 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PDMC에 대한 워크플로우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저희가 컨셉 단계에서 뭐 오토캐드가 아무래도 조금 더 익숙하시니까 오토캐드로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메인 설계는 퓨전이라던가 인베터로 설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스트란으로 해석까지 하고 CFD 같은 유동 해석 같은 것들을 같이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 전부 다 검토가 되신 최종 시제품에 대해서는 3D맥스로 시각화를 해서 회사의 홍보라던가 아니면 외부에 나가는 제품에 대해서 더 시각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중앙화, 모든 이 과정에 대해서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볼트란 제품으로 이 전 과정들을 저장한다면 데이터 관리 추적에 대해서 더 원활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우선 제가 실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온플릭스 이제 고객사 중에 제놀루션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제놀루션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자 진단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우선 똑같이 PDMC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벤터를 사용해서 3D 모델링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D로 이제 별도로 작업해서 도면화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3D맥스를 왜 넣어놨냐면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3D맥스 이제 시각화가 되어 있어요. 이 시각화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쭤보니까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외부 업체를 통하게 되면 뭐 몇백만 원까지 이 시각화에 대해서 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좀 감축을 하시려면 3D맥스를 따로 교육을 받으시고 이렇게 시각화에 대해서 빛이라던가 그림자 아니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구독만 넣게 되면 실제 사용하는 그 환경처럼 이렇게 고객사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다음은 이제 해외 사례인데요. 우선 여기 그란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멕시코 회사인데, 우선 지금 항공이라든가 자동차 산업에서 경력을 쌓은 2명의 엔지니어가 만든 의료기기 업체예요. 우선 두개골 임플란트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되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거에 대한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자의 CT를 데이터 기반으로 오토캐드 리캡이라던가 넷팹이란 소프트웨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스캔 데이터를 정리하고 인베터랑 퓨전을 활용해서 환자 뼈 구조에 정확히 맞는 임플란트를 설계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파워밀이라는 이제 그 가공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제 가공을 하고, 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인베터랑 퓨전해서 다시 그 데이터를 불러와서 임플란트를 맞춰보는 그런 단계를 마치는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린 부분도 있지만 오토데스크에는 지금 뭐 기계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건축 쪽이라던가 아니면 미디어 쪽도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크로스 인더스트리를 이루어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이렇게 쭉 설명을 좀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없는 거는 잘 했다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네, 저는 이상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온플릭스의 황동순 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세션에서는 제목에서부터 아실 수 있듯이 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작업을 왜 설계자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왜 설계자도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해석이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가 제공하는 해석 제품 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린 이후에 여러 가지 해석 사례로 발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왜 설계자도 해석을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금 이 자리에는 설계자인 분들도 계시고 관리자인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설계의 마감 기한이나 새로운 툴에 대한 반감,
두려움 때문에 이 설계 외적인 업무를 추가로 맡는다는 것이 거부감이 드는 게 당연히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겪게 되는 이러한 조금의 리스크를 이겨내신다면 제품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은 오히려 더욱 단축될 것이고 설계자분들의 역량은 크게 확장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조심스레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유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설계자가 해석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설계를 직접 하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될지 잘 알게 되고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상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가능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해석 전담 인력을 따로 두시거나 외주로 맡기시는 것보다는 일정이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해석을 설계자가 맡게 될 때 다음과 같은 4가지 정도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먼저 외주 횟수 감소와 실테스트 횟수의 감소로 당연히 비용이 절감하게 되고 설계 변경에 따른 재해석도 바로바로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납기도 오히려 단축시키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를 통해서 기술 내재화를 통한 설계자의 역량 강화와 회사의 경쟁력 강화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업무와 툴을 맡게 된다라는 것이 이 설계자의 입장에서는 마냥 반가운 소식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해석이라고 한다면 왠지 이 석박사 출신 같이 좀 가방끈이 긴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툴 자체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 복잡한 수식이나 배경 지식이 없더라도 간단한 이론만 알고 계시면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 UI를 통해서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누구든지 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매뉴얼들도 전부 다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영상 자료나 매뉴얼도 또 존재하고요. 지금이 해석을 배워서 개인의 역량을 키우는데 가장 적기가 아닌가 저는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해석,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간략히 기본 개념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CAE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말 그대로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공학을 말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실험은 한계가 있고 사람이 직접 역학을 통해서 계산해 보는 것도 역시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데 그 일말의 과정을 통틀어서 CAE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프로세스를 제가 나열을 해 봤는데 이 프로세스처럼 진행되는 CAE의 과정 안에 포함되는 일부분이 바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 단계씩 좀 설명드리면 먼저 첫 번째 단계로 3D CAD 모델을 선정하고 단순화 작업을 마친 뒤에 전처리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경계 조건 값을 입력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쉬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 뒤에 해석을 실행시켜서 컴퓨터에게 이걸 분석해줘 라고 지시하게 되는 거고 컴퓨터가 해석을 끝내게 되면은 후처리 단계에서 프로그램 도구들을 사용해서 결과를 분석하게 되는 거죠. 이 결과 분석이 끝나면 해석 결과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만족이 안 되는 해석 결과가 있다면 재해석을 수행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틀어서 CAE에 포함시키게 되는 겁니다. CAE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조해석, 유동해석, 열해석이 포함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CAE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첫 번째 구조해석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 있도록 할게요.
구조 해석에 대해 쉽게 설명하자면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중이 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를 예측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런 예측을 하는 목적은 바로 응력과 변형을 분석하고 안정성을 확보해서 재료 및 설계를 최적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응력선도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이제 설계를 배우셨거나 역학을 배우신 분들은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응력선도 그래프고 이 그래프를 기초로 진행되는 게 바로 구조 해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주요 해석 항목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선형 정적을 포함하는 강성 해석, 그리고 비선형 해석, 재료 기하 비선형, 정해석 동해석을 포함하는 강도 해석, 그 다음에 피로를 분석하는 내구 해석, 그리고 열 전달, 열 변형, 열 응력을 분석하는 열 해석, 마지막으로 모드나 주파수 응답을 확인하는 소음 진동 해석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구조 해석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들어가게 되면은 FEA라는 유한 요소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FEA는 구조 해석의 수치 해석 기법 중에 하나인데 직역하면은 해석하려고 하는 모델을 유한계의 요소로 나눠서 분석하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제품, 이 제품 기구를 앞에 그림처럼 아주 작은 요소로 나눠서 각 요소들을 컴퓨터로 분석해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구조 해석에서 FEA 외에도 FDM, 메시프리 이런 같은 기타 등등 기법이 있기는 하지만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 바로 FEA입니다. 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구조 해석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간략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구조 해석과 관련해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구조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려는 모델을 잘게 조각내서 컴퓨터로 분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 3D 모델은 해석을 위해서 목적에 맞는 단순화가 필요한데 우측에 보이시는 가방 모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가방을 모델을 끝내고 해석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가방의 손잡이, 강도 분석이 목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손잡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해석에서 제외를 하고 손잡이만 해석을 하면서 손잡이와 연결된 부분에 가방의 무게를 적용시켜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가정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거를 가정 조건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런 방법 외에도 해석의 목적과 거리가 먼 볼트나 아니면 아주 작은 구멍 같은 것들을 제거하거나 실제 환경과 조금 다른 조건을 가정하는 것과 같은 이런 다양한 가정이 선행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자의 관점에서는 해석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보다 정밀한 분석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경향을 파악하는 도구로 활용해서 취약 부분을 찾고 설계를 보완을 해서 실테스트의 횟수를 줄이는데 목표를 두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유동 해석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유동 해석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체의 흐름, 압력, 온도 등의 변화를 예측하는 걸 의미합니다. 주요 해석 항목으로는 속도나 압력, 와류, 흐름 분포를 분석하는 기본 유동 해석이 있고, 냉각이나 방열, 온도 분포를 확인하는 열 전달 해석, 그리고 항력, 양력을 평가하거나 풍화중을 분석하는 공력 해석, 마지막으로 기체 액체의 혼합을 분석하거나 분무, 기포 등을 확인하는 다상 및 입자 해석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체 해석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전산 유체의 역학, CFD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유체 역학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지만 이 전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듯이 컴퓨터를 활용한다라는 데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유체를 분석하는 건
모두 다 이 CFD에 포함되는 거죠. CFD의 수치 해석 기법은 구조 해석과는 조금 다르게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너무 깊이 있게 다루면은 사실상 이 시간에 머리가 너무 아파질 수가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구조 해석의 FEA와 비슷하게 격자를 활용하는 격자 기반의 방법과 이 유체는 아시다시피 흐르는 물질이다 보니까 뭐 현미경으로 봤을 때처럼 아주 미세한 입자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입자 기반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현재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은 격자 기반에서 FVM이라고 해서 플루이드 볼륨 메소드라고 해서 유체 영역을 최적 단위로 잘게 쪼개서 분석하는 걸 말하게 되고 이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최근에는 입자 기반에서 SPH나 LBM 방식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드웨어가 많이 발달이 되면서 병렬 계산이 강해지면서 이러한 방법도 많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유동해석에 대해서도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간략하게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고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유동해석에서도 이것만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몇 가지만 추가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FVM 기법을 기준으로 유동해석은 해석하려는 영역, 공간을 잘게 조각내서 컴퓨터로 분석하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추가로 구조 해석과 마찬가지로 가정 조건, 경계 조건이 역시나 중요합니다. 해석의 목적에 맞는 유체 영역과 모델의 단순화가 필요하고 실제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자 하는 경계 조건 설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때문에 설계자의 관점에서는 너무 이 절대값이나 수치 데이터에 집착하기보다는 유동의 흐름이나 경향을 파악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시제품 제작 전에 여러 조건값 변경에 따른 비교 도구로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기본 개념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개념을 토대로 국내 기업들에서는 현재도 다양한 솔루션을 활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떠한 솔루션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가 제공하는 오토데스크 해석 제품들에 대해서 아주 짧게 특장점 위주로 설명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구조 해석 제품군들부터 살펴보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엔시스의 메카니컬이나 아바쿠스, MSC 나스트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오토데스크 인벤터 나스트란,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제공하는 시뮬레이션을 들 수가 있겠고요. 유동 해석에서 제품군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역시나 엔시스의 플루언트, 그리고 시멘스의 스타CCM, 그 외 오픈폼이나 저희가 제공하는 오토데스크 CFD,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리드웍스에서 제공되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시되어 있는 모든 해석 제품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는 한데 이번 시간에는 오토데스크 해석 제품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그 특장점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인벤터 나스트란입니다. 해당 솔루션은 앞 세션에서 설명해 주신 이제 PDMC에 포함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이제 인벤터라는 3D CAD 툴에서 바로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 및 변환 작업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이미 검증되어 있는 나스트란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 결과의 신뢰성도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다양한 해석 유형이 커버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PDMC에 포함되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이 가능하죠. 또한 모든 기능이 한글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까 조심스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오토데스크 CFD의 특장점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해당 제품은 오토데스크에서 유동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솔루션이고요. 다양한 CAD 형식을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모델을 변환해서 해석 제품으로 가져오실 필요 없이
곧바로 해석에서 불러와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자동 메쉬와 적응형 메쉬를 지원하기 때문에 처음 배우시는 설계자분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배우고 금방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클라우드 연산을 지원해서 보유하신 하드웨어 사양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더라도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해서 병렬 연산을 활용하고 해석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인벤터 나스트런과 연계해서 유동 해석의 결과값을 가지고 응력 분석에까지 활용하실 수가 있는 메리트가 있죠. 자, 해석 솔루션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러한 솔루션을 활용한다면 이제 어떠한 해석이 수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세미나에서는 한두 가지의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게 되는데 저는 아무래도 설계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석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사례를 아주 간략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한 의료기구나 장비 설계에 적합한 사례로 준비해 보긴 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는 골절된 인체 내부에 삽입해서 체결 후 뼈에 접합을 돕는 의료장치입니다. 해당 장치는 아무래도 체결 시 클립 형태로 벌어졌다가 조여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이 부러지거나 아예 늘어나 버리면 접합에 이제 도움을 주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강도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구조 해석을 통해서 변이와 응력 분포를 측정해서 최적의 형상을 정할 수 있었고 제품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해석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우측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는 인공 관절에 대한 강도와 피로를 분석했던 케이스로 앞선 케이스와 같이 인체 내부에 제품이 삽입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사용하게 된다면 과연 제품에 어느 정도 응력이 가해지고 반복 사용 시 취약한 부분은 어디인지 확인한 다음에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인지를 해석해서 제품을 보강하고 설계에 반영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임플란트 관련 기구 제작 업체에서 의뢰한 해석인데 임플란트 사용 시 고정부에 크랙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느 정도의 하중과 어느 정도의 반복 시 이러한 크랙이 발생하게 될지를 역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러 하중에 대한 비교 해석 및 피로 분석을 통해서 크랙이 발생하는 취약 부분과 최대 응력을 찾아내서 해당 부분을 설계적으로 보완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굉장히 정교한 해석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뇌 동맥류 개선을 위해서 혈관에 스텐트라고 하는 장치를 삽입을 해서 혈액의 흐름이 어떻게 개선되는지를 실제로 테스트해 보기는 어려우니 유동 해석을 통해서 혈액 속도와 압력을 분석하고 실제 실험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제품을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해석 사례처럼 이 의료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석에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의료 장비와 같이 기계 장비, 제품 설계에도 이제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추가적인 해석 케이스는 장비와 관련된 사례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장비는 재료 건조 장비로 말 그대로 재료를 건조해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습도가 굉장히 낮은 기체를 고르게 분사하는 것이 중요한 장비입니다. 유동 해석을 통해서 상부의 타공판을 어떻게 설계하면 가장 고르게 분사할 수 있을지를 분석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최적의 해석 설계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비 사례는 텀블러 장비로 텀블러라고 하는 장비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제로 의료산업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전을 통한 원심력으로 재료를 건조하거나 밀도를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해당 케이스에서는 노즐 덕트의 형상이나 각도를 조금씩 변경해 가면서 조절해서 다수의 비교 해석을 진행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장비 사례는 레이저 가공 장비에 대한 해석으로 가공이 진행될 때 파티클이 많이 발생이 되겠죠. 이 파티클은 제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동 해석을 통해서 가공 시 발생하는 파티클의 흐름과 내부에 체류하는 파티클의 수량을 측정해서 와류, 공기가 한 공간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와류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체류하는 발생 지역을 찾아내고 배기구의 위치를 조금씩 조절해서 와류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례는 유해가스 배출 장치에 대한 해석 사례로 여러 가지 실험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최대한 모두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석션의 위치와 압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유동 해석을 통해서 석션의 빨아들이는 압력과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데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례들까지 전부 살펴봤는데요. 정해진 시간 안에 해석의 중요성과 기본적인 개념, 거기에 사례들을 소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진행된 건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아무튼 중요한 건 해석이라는 게 더 이상 특정 전문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설계자분들도 반드시 해야 되는 분야이고, 설계자가 해석을 잘 다루게 된다면 개인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도 달라지게 되니까 이 점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토데스크의 솔루션처럼 설계자 친화적인 제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혹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네, 그러면 세미나 종료 이후에 혹시 지금 질문하시기가 곤란하셨다거나 또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세미나 이후에 저에게 혹은 뒤편에 앉아 계신 저희 팀원들에게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아있는 세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 봤으니까요. 끝까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에서 잠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렉트리소프트의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껏 어떤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사례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보시면서 너무 어려움 마시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이 데이터를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현업에서 사용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데이터고요. 단지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 정리하고 그걸 재활용하는, 이게 곧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세 가지 섹션으로 쪼갰고요. 이 데이터 기반 업무 효율 방안, 그래서 데이터 활용 기술이 뭔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 저의 주력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아이템을 만들었는지 이걸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실제 제가 현업을 수많은 고객사를 통해서 업무를 진행했던 이런 사례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요 사업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전기, 전장, 이 설계 쪽 전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설계라고 보시면 안 될 거고요. 거기서 조금 고도화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데이터를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제품을 이제 소개를 하고 다니면서 이제 각각의 회사들만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회사들만의 업무 효율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또 개발을 맞춤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데이터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무조건 누적이 되었다고 해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가 없겠고요.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특정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항목으로 쪼개져라도 있어야만 우리가 그 어떤 사용을 하실 때 적절한 용도에 맞춰서 끄집어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에서 제가 어려워 마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매번 반복되는 업무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가만히 항목별로 이렇게 정의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쪼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딘가에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저장을 해놓고 불러다 쓴다는 컨셉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된다면 마치 레고처럼 이 우리가 A, B, C의 어떤 조각들을 가져다가 원하는 어떤 집을 만들 수도 있겠고요. 어떤 건물도 만들 수 있겠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추세가 뭐냐면 이미 이 데이터 통합 관리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 관리도 단순히 그냥 모아서 관리하면서 사용을 한다 이런 컨셉이 아니고요. 최근 추세는 원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한쪽에서 발생된 데이터는 이 데이터가 이제 제가 뭐라고 할까요? 태어났다고 말씀드릴게요. 태어남과 동시에 어느 곳까지, 그러니까 생을 마감할 때까지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의 원천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집합으로 뭔가 우리가 필요한 문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고요. 도면 설계를 자동화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지금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한 단계를 나아간다면 지금 여기 오신 분들도 사용하시는 툴들이 굉장히 다양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갔을 때 그 고객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A라는 부서는 인벤터를 쓰고 B라는 부서는 뭐 솔리드웍스를 쓰고 있어요. 근데 서로 나는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저하고 어떤 특정 대기업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툴이 다르더라도 이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이 정형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엑셀에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일정한 틀이 있는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이나 어떤 매번 형상이 변경되는 이 비정형 데이터라고 쪼개져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쪼갠 다음에 이 비정형은 어차피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확장자나 어떤 포맷들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 정형 데이터, 엑셀 데이터라고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엑셀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로 정렬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 짜집기해서 우리가 그 툴에 맞는 형식으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이 설계 쪽에서 가장 쓰시는 게 이제 부품입니다. 파트죠. 아마 의료 장비 쪽에서는 아마 소자라고 하시나요? 예, 소자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는 이제 부품, 장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장품들은 이 장치들을 그 뭐라고 할까요? 교환 형식으로 설계가 대부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전자뚝도 거의 유사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굉장히 소자가 작고 더 경우의 수가 많죠. 하지만 이 부품 데이터를 일각 뭔가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시고 그때그때 호출해서 사용하신다면 수작업으로 입력하시는 것보다는 100번 빠르실 거고 정확도도 올라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 라이브러리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 발생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도면이나 문서 그리고 이 데이터를 3D에 맞춰서 넘겨줌으로써 3D 툴에서도 재활용할 수가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주력으로 만들었던 솔루션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좀 더 극대화적으로 사용을 해보자. 그 했던 게 뭐냐면 이 전기 설계에 있어 제어 쪽 도면이 있습니다. 이 PLC라는 전용 컨트롤러입니다. 우리 의료 장비에서도 어떤 컨트롤러들을 많이 쓰실 겁니다. 프로세서들 설계하시고 하실 거예요. 그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단지 이게 자동화 장비 제조에 있어서 이 사람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태 값을 읽기 위한 입력 장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만 우리가 제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유저가 그림을 그리듯이 나는 어떤 제조사에 어떤 파트를 쓸 거야 지정을 하고 이미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정리한 문서가 있습니다. 이게 엑셀 파일이고요. 이 파일을 로딩해서
자동 분석해서 처리해서 이제 도면을 시각화한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드로잉을 하잖아요. 실제 CAD나 어떤 3D 툴에서 이 작업을 얘가 자동으로 해줍니다. 원하는 위치, 원하는 데이터, 원하는 형식, 원하는 심볼을 넣으면서 자동화해주는 이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목적은 이 제어 판넬이라고 하죠. 제어 패널. 이거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사한 컨셉이지만 P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는 제어 쪽 도면을 자동화해 줬고요. 지금은 이제 파워 쪽. 이 건물에도 여기에 전기를 공급을 하려면 이 전원 분배반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분배반을 설계를 자동화해 주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이 설계를 하시다 보면 어떤 국제 규격도 있을 거고 어떤 이 건물에 들어오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이 형식들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기 환경을 설정을 하고 이 건물에 뭐 전등이 10개야. 그러면 우리는 전등을 10개라는 거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도면은 이 설비가 아니면 이 건물이 국내에 지어질 거야. 아니야. 이번에 우리는 이 건물은 뭐 유럽으로 지어질 거야. 그러면 그 유럽 규격에 맞는 어떤 스탠다드를 지정을 해주시면 이제 도면이나 이런 게 다 맞춤화돼서 출력되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도면만 시각화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실제 우리가 어떤 설계를 할 때 그 부하라고 하잖아요. 어떤 전류나 어떤 에너지를 소모하는 소자를 총칭해서 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하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량을 보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량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그 설계자분들이 많이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수식이 적용되어 있고 자동 계산이 돼서 약간 인공지능까지는 아니지만 머신러닝 기법을 좀 통해서 얘가 사람이 개입해야 될 부분을 최소화해주는 이런 기술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기술을 도입했을 때 사례고요. 실제 뭐 도면 페이지마다 어떤 차이점은 있겠지만 약 10일이 걸렸던 업무가 단 5분이면 그 초기에 우리가 자동화를 하기 위해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만 정확하다면 오류 없는 도면을 단 5분 만에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약 68%의 업무를 수작업을 하던 거를 자동화로 다 대체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 자동화 솔루션의 이점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 거고요. 일단 이 표준화 그리고 설계 자동화 환경을 운영했을 때 그 무분별한 어떤 업무 방식이 아니고요. 일관된, 표준화된, 뭔가 객관화된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수반되는 업무들을 자동화 처리하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제조기술 혁신이고요. 여기서 부가적으로 투입되는 추가 인건비나 거기에 뭐 업무 로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다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타 제조사에 비해서 제품 품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내 노하우에 의해서 입력하던 방식하고 데이터를 그대로 끄집어내서 활용하는 기술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제품 품질도 올라갈 거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있던 노하우들을 이 프로그램의 솔루션에 녹여서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마다 더 고도화된, 추가적으로 뭐 개발을 해서 고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가 그만큼 더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갖출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 프로세스가 수립이 이제 되면 뭐 신규 입사자가 오셨을 때도 그만큼 활용도도 더 높일 수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입사자들을 이제 채용을 하셨어도 몇 개월간은 투입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시지만 이런 자동화 기술을 쓰신다면 어떤 기준만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사용 방법만 전달해 주신다면 활용도도 더 높일 수도 있겠고, 일반적으로 입사자들을 이제 채용을 하셨어도 몇 개월간은 투입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시지만 이런 자동화 기술을 쓰신다면 어떤 기준만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이런 사용 방법만 전달을 해주신다면 그 고도화된 작업들도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곧 이런 자동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했는지를 제가 사례별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이면 배선도라고 하는 게 조금 낯서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우리 의료 장비도 제작을 하시면 어떤 모듈별로 쪼개서 제작하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 모듈별의 이 박스라고 해볼게요. 이 박스를 거쳐서 간 이런 배선도입니다. 그래서 이 배선도를 개별로 기존에는 별도의 작업으로 그 설계를 하시는 게 그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특정적인 우리가 하던 주요 업무만 진행을 하신다면 이 업무에 연계돼서 이런 추가적인 업무들을 자동화해서 이제 도식화해주는 이런 기술들을 반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기서 발생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네스 제작까지도 연계할 수가 있는 이런 작업들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2D에서 어떤 하네스 도면을 한다는 게 이제 한계가 직면했습니다. 어떤 길이도 2D에서는 불가하죠.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제작을 해보면 맞지 않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3D 툴하고도 데이터적으로 연계를 해서 3D 툴에서 실제 확인해 볼 수 있는, 제작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던 사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거 유사하긴 하지만 이제 문서 자동 생성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제가 하네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하네스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를 이관화했던 거고 여기서는 하네스 도면을 자동화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하네스 도면 자체도 하나의 도큐먼트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엑셀로 어떤 데이터들을 추출해서 뭔가 뽑아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네스 도면 자체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파트 리스트 기본일 거고 우리가 필요로 되는 문서들은 한번 입력된 정보를 기반으로 원하는 형식으로 내려받아서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가 있는 이런 사례가 또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데이터 통합 관리라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 제가 부품에 대해서 잠깐 중요성을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 쓰는 부품들을 자주 안 쓰시더라도 한 번 쓰는 부품이라도 한 번 이 라이브러리에 등록을 하신다면 앞으로 쓰실 때 몇 년 뒤에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서 바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한 번 구축된 데이터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프로퍼티라고 할까요? 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어떤 그 정보값들을 다 포함을 되고 있다고 제가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다시 카탈로그나 어떤 매뉴얼을 보고 찾아보지 않아도 바로 그만큼 개발 리드 타임이나 설계 리드 타임을 그만큼 단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비정형 데이터라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엑셀이나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에 정리할 수 없는 매번 변경되는 그 설계 기구 도면도 하나의 비정형 데이터죠. 외형이 매번 바뀌고 이런 것들을 파일로 어떤 우리 이 정형 데이터와 연관성 있게 저장을 해두고 이 정형 데이터를 호출해서 사용을 했을 때 비정형 데이터가 연동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컨셉으로 구조를 잡으신다면 활용도는 그만큼 더 올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견적 자동화입니다. 실제 그 배전반 업체였고요. 여기는 이제 각 건물에 들어가는 이런 수배전반, 전력을 분배해주는 배전반을 대량으로 설계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장 주 업무가 실제 고객사를 만나서 이런 견적서를 한 200개 정도를 제출을 해야만 수주가 한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 앞에서 이 개발된 UI를 띄우고 고객이 원하는 옵션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3D적으로 애니메이션이 바뀔 거고요. 실제 당신이 선택한 옵션에 맞게 이런 형태의 이런 제품이 납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견적이 얼마입니다가 실시간 라이브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 장비도 유사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야만 다를 뿐이지 의료 장비도 어떤 옵션을 선택했을 때 어떤 기구물이 나올 거고 어떤 형상이 나올 거고 어떤 용도에 맞춤형이 된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하신다면
원하는 견적이나 필요로 되는 이런 문서들을 자동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개발이나 설계에서 발생된 데이터를 연속적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또 분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설계할 때만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발을 할 거고 필요에 의해서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이 구축된 데이터를 설계에 활용을 하실 거고, 그러면 이게 제조업 쪽, 생산 쪽에까지 연계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생산 쪽에서 제조가 완료가 되면 이게 이제 품질 검사 팀에도 이 데이터를 넘겨서 연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납품까지도 다 연계가 돼서 같이 연계돼서 돌아가는 이런 큰 프로세스를 한번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IT 시스템 연계입니다. 뭐 분야는 달라도 PDM, PLM, 어떤 ERP 다 사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가 시스템 연동들도 단순히 데이터를 뭐 체크인, 체크아웃 개념으로 업로드, 다운로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더 업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CAD 툴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안에 애드인, 그 안에 기술을 넣어가지고 좀 더 업무 자동화도 효율도 올릴 수 있겠고요. 필요로 되는 뭐 그런 기능들을 넣어서 모든 업무들이 또 연계되게 승인 반출 시스템까지 다 묶어서 업무를 활용했던 사례를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 3D BOM도 뭐 기본적으로 모든 게 다 3D 툴에서 다 제공되는 기능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져다가 PDM에도 넣어주고 ERP에도 넣어주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니까 아시는 부분일 거고, 그리고 뭐 오토캐드나 이 3D 툴에서 아까 제가 애드인 개념으로 뭔가 기능을 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CAD 안에서 PDM에 업로드하고 다운로드하고 이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안에서 그 단순히 제가 오토캐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쇄하는 거 그거 단순 반복 업무입니다. 이 사소하지만 이 설계자분들, 엔지니어분들은 이게 굉장히 큰 업무 로스예요. 그 도면 20장, 30장, 100장 출력하면 몇 시간을 소모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까지 같이 가미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는 PDF 변환 기능도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만 하나의 저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현업에서 나는 이 부분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어. PDF 변환하는 건 좋은데 변환한 다음에 내가 도장을 또 다시 찍고 있어. 그러면 이런 것들도 자동화할 수 없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던 사례를 잠깐 보여드린 겁니다. 예, 제가 좀 설명을 빨리 드려버렸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없으신지. 분야는 달라도 이 데이터는 각 분야에 이미 지금 만지고 계신 게 다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려움 마시고 이 업무를 이 데이터를 내가 자주 쓰는 데이터네, 한번 이렇게 저장을 해볼까? 그리고 얘를 좀 구분을 해볼까? 얘를 이렇게 가져다가 한번 조합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한 번쯤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약간 타사는 아니고 제 지인분이었는데 쉽게 제 설명을 하나 드려볼게요. 거기는 물론 B2B 비즈니스도 하지만 B2C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뭐 네이버 11번가 뭐 한 20개 되더라고요. 거기에 제품들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그 송장을 쓰려고 내려받는 엑셀 형식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송장으로 옮기는데 다운로드 받아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업무 로스가, 그래서 4분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 엑셀 폼들을 일단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 송장 라벨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동 이렇게 변환하는 거 하나만 제가 이렇게 엑셀 VBA를 하나 짜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4분이 하시는 걸 1분이 하세요. 이런 예를 제가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굉장히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로스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겠고요. 물론 사람을 없애는 기술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그 중요한 업무에 투입이 되신다면 그만큼 업무에 도움은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 아까 그 머신러닝 개념인데요. 네, 그것들은 이제 그 AI 에이전트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용이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가능한지 이미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제게 AI 솔루션으로도 등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들마다의 특성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제 제품을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기반 기술을 밑에 깔고 그쪽 회사의 약간 껍데기라고 해야 되나요? 껍데기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씌우고 실제 엔진을 밑에서 제게 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있고요. 그래서 산업근무자의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은 그대로 가겠지만 아까 제가 완제품 형식으로 만들어낸 건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겠고요. 지금 특정 회사가 그쪽에 AI 전문 회사고요. 그쪽하고 제가 연계해가지고 이미 그런 기술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뭐 깊숙이는 아직은 말씀드리면 안 돼서 조금 보안 사항도 있긴 해서 뭐 말씀하신다면 뭐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따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제로요. 예. 여기 지금 오토캐드에 예. 기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예. 아까 온라인상에서 예. 나 이런 쪽에서 예. 업데이트되는 레퍼런스를 데이터를 가지고 예. 우리가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을 추구할 때 예. 지금 에이전트 기능과 이런 것들을 융합을 좀 하고 싶은데 예. 가능하십니다. 네, 그거를 요 회사에서 지금 가이드를 해주시는 건지 예, 맞습니다. 제가 기획도 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업무를 하고 다니고요. 그래서 좀 큰 기업들은 자체 IT 팀이나 다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소화하시기 위해서 본인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거기서 하실 거고 제 분야에서 또 전문 분야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 쪽이나 이쪽은 제가 또 기획을 해드리고 데이터 쪽은 제가 업무를 수행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토캐드의 예. 이번 데이터 DB에서 예. 허용하지 않는 거와 허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을까요? 오토데스크는 다행인 게 지금 오픈소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개발성이 약간 쉽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오토캐드가 가장 쉽고요. 물론 솔리드웍스나 이런 쪽도 좀 이렇게 공개를 하는 입장이어서 붙이기도 쉽고, 물론 정책들마다 다 다릅니다. 이 툴들은. 하지만 숨은 고수들이 제하에 다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팀 구성을 통해서라도 다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없으시면 여기서 저는 마치겠고요. 실제 그런 것 고민을 해보시고 뭔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데이터 활성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참여해서 관심 있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모두 다 마쳤고요. 혹시 세미나 중간에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저희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세미나 이후에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번 시간이 아니더라도 이 앞쪽에 보시면은 대표번호, 이메일, 홈페이지를 남겨놨으니까요. 해당 컨택 포인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전부 다 친절하게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 내용이 여러분들의 설계와 그리고 회사 업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명함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간단한 소정의 기념품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